일단 우리 다다음 주도 기말고사 내신 대비잖아. 근데 제 예언이랑 예서 점심을 나가고 그래서 동태가 지금 2명인데 오늘 정발이 5명, 정발이 5명이었거든. 4명이 다 정시만 본다고 그랬어. 정발이 지금 1명 나가서 그 1명 있던 친구가 우리랑 통폐합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반은 동태, 정발 2학년만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안 될 건 게 일단 출판사 같은 거 잘 못 보고 일단 혜림이라는 친구라서 그 친구가 같이 아마 공부했었을 건데 알바니거든요. TR을 원하는 거거든. 니네 셋 다 괴물이니까 괴물도 됐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너네 3명은 싹 다 내신 잘 가야 되는 애들만 딱 묶어놨으니까 저도 딱 열심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가 좀 다르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좀 달라. 그래서 아마 일단 시험 기간이 겹치는 기간에는 너네가 좀 노력해서 해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교교제도 아마 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미리 참고로 알아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혜림이랑 같이 셋이서 할 거고. 그래서 일단 특강 때는 그래도 어차피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내신대를 6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네 내년에 수능 공부할 때 가져야 될 인사이트 위주로 좀 수업을 할 거라고 늘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데이 테스트도 계속 그렇게 만들 거고,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는 너네 이제 대입과 결론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오히려 아무도 안 왔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너는 완전 수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사실 데이터를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보니까 오늘 좀 명확하게 알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너네가 타 과목에 대한 현황을 나한테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 나도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좀 시켜줄 테니까. 자, 그러면 1번은 뭐 맞았으니까 이거 빨리 간단하게 보면 놀라워 보일지 모른다라는 게 여기 있죠. 그래서 동사가 여기 있는데 보인다 여기 동사 있고요. 근데 놀라워 보인다라는 거를 봤을 때 서프라이즈가 뜻이 뭐야 지금? 뭐라고? 뭐를 놀라게 하다잖아. 그러니까 타동사겠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요 절 자체가 주어죠. 그래서 양을 세라는 욕구만큼 사실적인 요구가 발전을 향한 원동력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사람들을 놀래켜야 되니까 타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it might seem surpris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원동력이었다. 자, 절의 동사다에서 CV라고 할게. 그리고 세속적인 무언가가 CS니까 그러면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hat쓰면 되고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의 구조가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it might seem surprising that something 무언가인데 문제는 띵으로 끝나는 후치수식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무언가라고 해서 형용사가 지금 보여주는데 뭐라고 되냐면 욕구만큼이라고 되어있네. 뭐뭐만큼이라는 것은 전치사 as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만큼 똑같이 세속적이다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as, Monday, a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능을 풀 때는 똑같이 세속적이다, 욕구만큼 이렇게 어순대로 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양을 세려는 이라는 세다가 지금 뭐래?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세는 욕구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to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o count sheep 한 다음에 여기에 원동력이었다. 여기 CV절이죠. 그래서 원동력이었다니까 여기 was the driving force for an advance라고 하면 되죠. evolution이라고 아까 썼던데 그것도 맞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벼운 문법 독해였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자, 시험에서의 독해력은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찾는 거라 했잖아. 결국 이렇게 긴 문제도, 긴 지문도 메시지가 분명히 반드시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written records, 쓰려는 욕구가 항상 경제 활동을 수반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여기 내가, 여기 안 바꾸구나. 경제 활동을 수반한다. 그래놓고 early human writing, 초기 인간의 유료의 글쓰기는 willing and dealing, 사업수완에 지배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economic activity랑 연결되고 요 예시잖아. 싹 다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의 글쓰기를 갖기 전에 우리는 프롬프트의 글쓰기를 가졌다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왜 썼냐라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을 갖고 평가원 교수님들이 낚시를 하거든. 여기가 함정이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어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왜 어려운 거야? 이질감이야. 한국어로 쓰면 그냥 대충 무슨 말 하는지는 방향성을 찾거든. 얘네가 독서 생각하면 돼. 비문학은 그래도 어렵긴 해도 방향성은 찾아가잖아. 왜냐면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이질감이 있어. 이거 내용 겁나 쉽잖아. 그냥 뻔한 소리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고대 사회에서 글쓰기를 쭉 썼던 이유는 경제적 활동 때문이었다. 그냥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도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이걸 너가 해석할 때 이걸 쓸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다 이질감 때문이야.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죠. 난데없이 갑자기 문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자, 사실 많은 문명들은 절대로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는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다. 우리가 흔히 문화의 역사라고, 문화와 역사와 관련짓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긴 국가는 거의 있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딱 너네가 함정을 보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문명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갑자기 문학 작품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런다고. 그치? 그래서 이게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야. 뒤에 뭐라고 해야 됐어? What survives these ancient societies? 이러한 고대 사회를 살아남도록 한 것은, 왜냐면 never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문장, 여기 이 문장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죠? 뒤에 뭐라 했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구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뭐 한 거야? 그냥 이거 강조하려고 쓴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리 구조를 어떻게 보면 돼요? A가 아니라 B야.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은 B이고 A는 함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를 얘기를 하려면 필자 밑줄 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걸 문제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흐름을 유지할 줄 아는가를 물어본 거야. 내가 독해 전략 가르쳐 줬었잖아. 독해 전략 첫째 어떻게 해라? 독해 전략 첫째 뭐해라? 기선제압. 옛날에 네 글자로 깔맞춤하려고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독해 전략하면 기선제압. 그러니까 첫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다. 그래서 첫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다. 즉 기선제압은 뭐냐면 지문의 행방을 파악하는 거야. 이 지문이 어떤 흐름을 갖고 가겠구나라는 걸 간파하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야? 이 흐름을 지탱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뭐야? 여기 독해 전략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지문의 메시지가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알겠죠? 한 개니까 표정 유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기선제압과 간년 아니면 다르네. 잘 봐. 기선제압을 했어. 기선제압을 하는 문장을 기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은 네모 1번이 나오잖아. 얘네가 안에 가려. 다르다. 그럼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하지. 그럼 얘가 핵심인 거야. 기선제압 필요 없는 거고. 그럼 기선제압 보고 네모 1번 봤더니 네모 2랑 겹치네? 그럼 뭐야? 이거 그대로 끌고 가서 화살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였던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공세기로 가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결국 왜 쓴 거냐면 필자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요게 이 지문의 단일의 메시지야. 알겠죠? 이거 걸어보는 거야. 알겠지? 선지 그때 보시면 기억날 거야. 막 문학이 어쩌고 단대 문명으로 경제도 그래서 너가 틀렸었지 그때. 너 여기서 낚였을 거야. 잘 가다가. 왜냐면 경제 얘기하는 거 누가 몰라. 이거는 아마 못 잡았을 거고 뭐지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노리는 건지 모르겠어. 얘 되게 쉽게 써놨지. 그러니까 여기 니네 해석 못하게 배경지식 없으면 못 풀게 해놨지. 그래놓고 니네 어버버버 해서 넘겨가면 프로필 못 잡게 슬며시 넣어놨지. 그리고 여기 남는 거 하나 넣어놨지.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여기다 넣어줬지. 요거 이것만 했으면 맞을 수 있는데 너가 여기서 표정을 놓치고 여기서 흐름을 놓치고 여기서 또 흐름을 놓쳐서 그냥 어떻게 눈에 보이는 단어들만 조각조각한 거 모아다가 이건가 하고 풀었을 거야. 그죠? 그렇게 했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틀린 문제 다 보면 기선제압 실패야. 근데 기선제압을 하고 나서 틀리는 건 다 이제 뭐야? 흐름 유지를 못해서. 이 두 가지 아니면 좀. 그래서 전략이라는 거 수능때 써먹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간결해야 돼. 그러면 간결하다는 건 그걸 그대로 너가 훈련만 쭉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3번. 자, 영어에서 텐스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 발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건의 긴장감의 수준이죠. 즉 긴장감의 수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는 말을 해서 긴장감, 영향력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라고 봤을 때 프레젠트랑 패스트가 있는데, 자 여기는 다 과거 쓰였죠. 그러면 패스트는 두 가지의 상황일 수 있다고 해서 첫째 뭐야? 지금 시점에서 쓰면 지금 시점에서 쓰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영역이다? 상상의 영역이다. 그죠? 그리고 과거 시점에 쓰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가정, 즉 상상이고 이거는 역사적 의미적, 역사적 사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번에 찾는 의미를 뭐라 그랬어? 과거에는 경제 기록이 실제로 있었음을 의미하죠. 왜?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경제 기록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야? 지문의 핵심과 뭐예요? 연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같은 말인 거죠. 흐름자부터 연결한 거죠. 아까 파일업 리시프트라든가 그 연결했던 거 그걸 수정하고 연결했었어야죠. 같은 말이죠. 과거에는 생산했었다. 근데 그게 지금 없다고 생각해볼까? 그럼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훨씬 몰랐겠네? 그 말은 뭐야? 얘네 덕분에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고 얘네는 과거에 실제 존재했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정법에 대해서 전략화를 하나만 더 해주면 자, 가정법을 나타내는 게 누구야? 우쿠슈마가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문장에 얘네가 있으면 너가 바로 머릿속에서 이런 게 전략인 거야.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해야 돼? 가정법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럼 가정법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걸로 뭐 해먹으려고 가정법인 걸 알아냈냐는 것도 아셔야죠. 가정법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속뜻 추론이요. 그러면 속뜻 추론을 왜 해야 되는지는 왜 해야 되는가? 니네 맨날 내신 대비하면 완하잖아. 하다가 이제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까지 갈 거야. 근데 문제는 Y를 알아야 돼. 어떻게? 이게 머릿속에 오래 지탱되겠죠. 그래서 내가 니네 문법 싹 다 이해시켜줄 거야. 동사가 있어요. 그죠? 동사 기본적으로 뭐를 나타낸다? 사실을 나타낸다. 알겠죠? 사실을 나타내지 않을 때 쓰는 게 뭐야? 조동사야. 그래서 이번에 추측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와 조동사는 서로 대비돼. 알겠지? 그래서 추측을 얘기할 때도 조동사가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죠. 그치? 과거형은 추측 용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상상하는 거야. 얘는 두 개가 서로 대립되겠지. 제가 그러니까 이번 학기 열심히 공부했으면 성적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 라고 했다는 건 결국 많이 올랐겠어는 상상의 영역이고 그럼 현실의 영역이 같이 서로 대립돼서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하실 수 있는 게 가정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라는 것도 사실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우리는 속뜻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속뜻이 뭐니까? 알겠지? 그리고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이놈이 왜 대체 가정법을 썼을까? 이거 가정법 왜 쓴 거야? 그게 바로 의도가 뭐야? 자, 여기서 얘기하는 purchase that they came from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건 뭐 덕분이야? 글쓰기 덕분 아니야. 그걸 남겨야 조상들이 뭐 해보고 뭐 하고 살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남겨놓은 글쓰기를 해야겠네? 근데 그 글쓰기 뭐 때문에 한 거야? 이것 때문이지. 그래서 경제적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너가 속뜻을 강하면 어떤 센스가 생겨? 새끼도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첫째,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정법인 걸 몰라요. 멍청하게 넘어가거든요. if 있었으니 왕정이지. if 시제에다가 f에다 과거시에 써줬으니까 이질감을 느꼈으니 왕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가정법인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죠? 그 가정법인 거 알면 뭐합니까? 의도를 추론하지 못하면 앞에서 핵심과 연결을 못할 텐데. 그죠? 이거. 그래서 문법적 센스가 진짜 중요해. 결국 영어 왜 아까 얘기한 이질감을 왜 느끼냐면 문법적 센스가 너가 발동되니까 국어 비문화가 나쁘지 않거든. 근데 그래서 국어 비문화가 대부분 다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야. 그렇잖아. 소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영어는 왜 틀리냐면
소재가 싫은데 결국 니네가 선임을 미우는? 결국 결론은 똑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저거는 어려워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고, 이거는 달라서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영어는 영어답게 배워야 된다. 4번. 자, 요것도 잘 봐. 앞에 내가 좀 각색했거든. Successful integration of an educational technology. 교육공학의 성공적인 통합은요, 뭐에 나타나냐면, 저 기술공학, 즉 저 교육공학이 being regarded, 여겨진다, 사용자들에 의해서 뭐라고? Invisible facilitator. 그래서 보이지 않는 촉진자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계속적인 표현에 부연 설명할 거냐? Invisible를 부연 설명하는데 are not interested in technology itself.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아야 성공하는구나. 이런 연쇄적 인과관계에 익숙해져야죠. 그죠? 이거는 네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거야. 국어가 이상되고 이상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이 연쇄적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키스톤이 누구야?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누구야? 요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각색한 거야.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셔. 만약에 수능이 쉽게 나왔으면 저렇게 해줬을 거야. 알겠어?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걸 통해서 선행사를 끌고 쭉 문장을 연결했다는 거. 결국 뭐야? Invisible facilitator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줘야지.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촉진자여야 성공한다? 보이지 않는 촉진자가 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술 자체에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기술 내세워 봐야 성공적으로 통합이 안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부정문을 긍정으로 돌린다면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같은 말이죠, 두 개. 그래서 결국은 이 문법적 장치가 저 연쇄적 인과관계에 의한데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은 여기죠. 그죠? 이거죠. 그래서 when the focus shifts from the technology being used to the educational purpose.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지금 내가 지금 쓰는 거 쭉 내려올 수 있지.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관심이 없다는 거니까 기술이 아니라는 거잖아. 기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랑 같은 말이야, 사실은. 이거랑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few people give a second thought.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함정이거든. 왜냐면 갑자기 또 볼펜 나오니까. 근데 few잖아. few 내가 뜻 뭐라고? 뭐라고? 찔끔이잖아. 부정이잖아. 사람들이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같은 말이라고. 볼펜 얘기하는 건 뭐야? 기술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수능이잖아. 수능 때 애들 어떻게? 하다가 정답은 30%. 심지어 강사들도 이거 그냥 짚고 넘어간다니까? 그냥 갑자기 불펜이 나오니까 나는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결국 이것도 뭐야? 문법이 안 되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문법 강조하는 거고. 이해됐죠? 자, 되게 테스트 이해되지? 깔끔하지? 내가 지금 수능에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다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수능의 독해력은 결국 트렁크와 브랜치 원에 있는 게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기선제압을 하고 흐름 파악을 쭉 해나가는 거지.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 화살표 하면서 단일의 메시지 추론. 그리고 브랜치 원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그
그러면서 답의 근거를 접근할 때 나무, 지압적인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트렁크와 브랜치 1이 따로 떼진 이유 이거였고, 자 이게 브랜치 2야. 브랜치 2는요 수능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나랑 원장님이 앞으로 쭉 밀고 나갈 컨셉이 있거든. 우리 아마 컨셉이 뭐냐면 국어 영어 구분 조까 이렇게 이거 할 거야. 국어랑 영어 둘 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국어 영역을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 영역을 잘할 수밖에 없어. 센스가 있거든. 독해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적 센스, 즉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는 건 그냥 뒤에 단어 외우게 해주고 문법만 체화시켜주면 끝나. 그럼 반대로 영어를 잘하는데 그걸 못하면 뭐냐면 독해력이 거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어느 정도 문법을 알기에 소재가 쉽잖아. 그래서 연결이 돼. 근데 영어 잘하는 중에 이런 부류가 있어.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뭐 한 두 부류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등급이잖아. 1등급엔 두 부류가 존재해. 첫째, 맨날 100점 맞는 애. 둘째, 맨날 1등급이네. 그러니까 90점과 98점 사이. 그죠? 그럼 두 번째 부류는 또 뭘로 나뉘냐면 빈칸추론 같은 문제를 틀리는 애랑 순서배열 문장삽입을 틀리는 애도 있어. 순서배열 문장삽입을 틀리는 애는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문제풀이적 센스가 없어서 그래. 기본적인 논리력이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긴 다른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한 3, 4분? 지난번 거 안 가졌어? 지난번 거에 뒤에 뭐 브랜치 추라고 돼 있을 거야. 그거 보시면 돼. 아 풀었어? 브랜치 2, 3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거 맞잖아. 내가 이거 안 써놨네. 이게 브랜치 2야. 순서대로 문장사로 풀었네? 네. 한 번 더 읽어볼래? 까먹었을까? 네. 한 2분 드릴게요. 이 정도. 그 답을 네가 2번이라 했잖아. 그러면 풀었잖아. 왜 2번인지 나한테 설명하면 돼. 이렇게. 화장실 좀. 나도 틀린 것 같아? 그럼 다시 풀어.
땡. 어렵지? 이거 어려웠을 법한 게 단어가 좀 어려웠어. 여기 입학하시면 근데 각주 달려있지. 네. 그러면 단어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냥 잘 봐. 나 푸는 거 잘 봐. 오늘은 그냥 맛배기만 봐.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브랜치2는요, 논리적 순서야.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놨어. 여기다. 브랜치2는요, 영어 실력이랑 녹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영역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너네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거든. 그래서 너네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는 할 수가 없으니 니네 그 빈칸추는 있지, 듣기. 응답 고르는 거, 그게 말하기 문제야. 그래서 간접 말하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논리적 순서 쓰는 거나 쓰는 거. 그 간접적인 거. 그러면 이거 잘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한 거야. 영어 입장에서 봤을 때. 알겠죠? 잘 봐. 그래서 논리적 순서에는요, 그게 스킬이라고 했다는 건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는 거잖아. 문제 풀이 스킬은 뭐에 기반을 두는 거야? 문제 풀이 스킬은 뭐에 기반을 둬야 돼, 항상? 지문이나 문제의 특성에 기반을 둬야죠. 그래서 논리적 순서 문제의 특성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자를 거 아니야. 다 자르겠지. 자를 때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게 해봐. 가령 지시사. 근데 저것은 여기서 볼까? 저러한 기회, 비용, 효율, 효과. 그러면 저러한이니까 가르침이 앞에 있었다는 거잖아. 이런 게 물리적 포인트. 그래서 이런 물리적 포인트를 가리킬 때는 파란색 분필을 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리적으로 연결해버리면 어때? 너무 눈으로 대놓고 보이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 화학적인 연결. 즉, 유의어를 대체해서 쓰든 단위 없어서 부정문으로 돌리든 아니면 다른 표현을 써서 다르게 표현하든 이런 것들이 화학적 연결.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 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유기적으로 잘라서 내는 문제가 순서배열 문장 400입니다. 기본 문제 봅시다. Experts, 전문가들은 have identified, 식별을 맞췄대요. A large number of measures, 많은 숫자의 대책들을. 근데 그 대책이 뭐냐면 promote, 촉진시켜요. energy efficiency, 에너지의 효율을. 좋은 얘기겠지. unfortunately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그치? 그 처리해서 앞에 버리죠. 자, unfortunately, many of them are not cost effective.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못해. 그럼 이 질문은 저거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문제점 지적하는 거잖아. 여기로 넘어온 거라고. 그치?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이것은 근본적인 필수 요건이래요. 자, this 지시사죠. 물리적 포인트지. 누구야? 비용 효과적. 자, 비용 효과적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대. For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 투자에 있어서.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경제적 관점에 봤을 때. Cost effective랑 economic perspective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Cost effective가 중요하다는 거네. 그럼 저는 여기다가 키워드 처리하겠습니다. 비용 효과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리고 연결 문제를 풀 때는요, 앞에 꼬다리만 보시면 돼요. 일단 몇 정도? 알겠죠? 꼬다리를 먼저 봐. 근데 너 선지 봐봐. A가 시작하는 거 몇 개야, 선지? 네가 평가 교사로 생각해봐. 1번 하면 그냥 안 돼. 그러면 AC 보고 그냥 풀어버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고 1번은 답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안 돼. 세상 멍청한 새끼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야. 야매가 아니야. A를 통계학적으로 생각해봐. 여태까지 36번 답이었던 적이 최근 4개년 중에 몇 번 있었는 줄 알아? 6, 9수 다 합쳐서 평가만 한 번 있었어. 그게 올해 6월 평가거든. 그래서 올해 선배들 무수히 쌀려 나왔어. 6월 평가 때.
1번이 설마 답이겠어? 이런 명청한 판단을 해가지고. 자,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일단은 경제적으로 보자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한 번 나올 때 4개년 중에 그러면 A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해? BC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유리해? BC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유리해. 그럼 BC 중에 먼저 보면 There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externalities는 외부성이라는 뜻이죠. 경제학 공부했냐? 통합사에서? 경제학에서 외부 효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강가 근처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기업이 어때? 이제 오염된 물질들이 생길 거냐? 그걸 그냥 방류해버렸어, 강에다. 그럼 그런 걸 외부 효과라고 해.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 거와는 무관하게 얘네가 방류함으로써 어떻게 환경오염이라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걸 보통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외부성이 상당한 외부성이 있다. To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할. And there are also macroeconomic effects. 거시경제학적 효과가 있다. 좀 말이 좀 이상해. 그죠? 일단은 시려봐봐. 그러나라고 했지. 그러나면 반대되죠. 그러나 the calculation of such 이러한 비용 효과의 계산은이라고 하네. 물포절 물리적 연결 포인트. 이러한 비용 계산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펀더멘털 한데 근데 쉽지가 않아. 화학적으로 연결되지. 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이 근도로 대립되죠. 근데 화학으로 연결됐잖아. 이게 화학적 포인트야. 자, 알아. 코스트 에펙티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it is not simply a case of looking at private costs. 그래서 이번엔 private costs만 보는 게 아니라 즉 사적인 비용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comparing them to the reductions achieved. 그래서 private cost랑 그다음에 우리 감소시킨 거,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시켰다는 거죠. 그거랑 서로 비교하는 것의 문제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읽어볼게요. B는 읽어서 했잖아. 보통 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을 깐다라고 해요. 지역적인 데에서 너네가 추론하면 무슨 선택을 하냐면 지역적인 데 낚여서 함정에 빠지게 돼. 그거는 평가원 교수님들이 의도한 바에 네가 낚여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방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여기서 판단해야 돼. A, C, B가 답일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A를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갖는다. 직접적인 영향물. At the individual level. CA 배운 사람이면 왜 그러냐면 프라이빗이랑 코스트를 연결했거든요. 너 이렇게 했지? 이거 함정이야. 이거는 뭐야? 눈에 보이는 대로 푼 거죠. 프라이빗이랑 인디비주얼이랑 같은 말이니까 유의어니까 세상 가장 멍청하게 푼 거죠. 화학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리고 이것은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끼친다. 개인적인 수준에. 이게 뭐냐라는 거야. 있어? 잡기가 어렵잖아. 그럼 판단 보류하셔야죠. 이걸로 풀면 안 되겠구나를 여기서 직감하셔야 돼요. 왜? 물보가 연결이 안 돼. 그러면은 너가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잠깐만. 이거 조합 문제지. 그러면 C3 이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없나? 3? 아니 3은 아니잖아. P3이라 했나? 아 배열이지 조합이 아니라. 그럼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죠? 근데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겼을 때 지금 CA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각 경우의 수 5가지 중에 하나죠. 보면은 B에 상당한 외부성이 있다. 고려해볼 만한. 그리고 또한 거시경제학적 효과가 있다. 잘 봐. 이게 무슨 말이야? 있다.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적 영향력도 있구나. 왜? 개인이랑 거시랑 대립이잖아.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다라고 했어야죠. For example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말이네. 그럼 이거 뭐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At the aggregate level, 총합의 수준에서 improving the level of national energy efficiency, 향상시켰다면 코스트 떨어졌다는 뜻이지. 했으면 has positive effects on macroeconomic issues. 나오죠? 그리고 such as energy dependent 이걸 예시니까 soon 넣어보고 A. And this has their repercussions at the individual level. 자, 이거 했으니까 어때?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비용이 떨어져서 국가 차원에서 좋아졌지. 근데 이것이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National, individual 서로 대립되죠. 너 잘못 풀었지? 이거와 이거의 유의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와 이거의 대립관계를 풀었어야 돼. 그래서 잘 봐. B랑 A에 있는 this랑 아니면 자 C가 such가 저기 기본분의 cost effective랑 연결되죠. 그러면 C는 무조건 기본분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빼박이지. 그래서 C를 맨 처음에 내세우는 거야.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앵커링이라고 그래. 앵커가 닫히를 정박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정박시켜놓고 방향성을 확정 짓는 거야. 그러면 다음 문제가 4번 아니면 5번이지.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앵커링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CBA 아니면 CA 중에 하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그 다음에 B가 와야 되냐 A가 와야 되냐라고 봤을 때 A는 탈락했잖아. 그지? 그리고 B가 와야 된다라고 잡았을 때 지금 답이 됐죠. 왜? 요게 앵커링 됐잖아. 뭐 때문에? 이 물품 때문에. 끝. 그리고 이 개인적인 레벨이라는 건 얘랑 대립관계를 통해서 화학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CBA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게 브랜치 2야. 그래서 브랜치 2에서 나오는 용어들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브랜치 2는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논리적인 순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리적 연결, 이것도 색칠로 한번 해봐. 물리적 연결 포인트와 화학적인 연결 포인트를 서로 어떻게 해? 배합해서 그래서 연결성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연결성을 찾는다는 건 결국 뭐다? 경우의 수를 하나씩 제거한다. 근데 순서 배열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세 개의 문장까지 아니라 세 개의 지문이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6가지고 그 다음에 3의 문제는 5가지네. 그럼 어떻게? 경우 수가 너무 많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험 문제 풀어야 되잖아. 신속하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앵커링이다. 그래서 확실한 걸로 하나를 정박시켜 놓고 가능성을 줄여야 돼. 크게. 그래서 이게 제일 관건이야. 근데 이제 그 평가 교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앵커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앵커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 문과 다음 걸 앵커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면 너가 교수님이면 앵커링을 하면 어떻게 돼? BAC냐, 그러니까 B로 시작하냐 C로 시작하냐를 좁혀져 버리지. 그럼 경우에 두 개로 좁혀져 버리지. 그지? 아니 곱지 않겠어?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맨 처음에 있는 거 앵커링 못하게. 그게 바로 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의도적 모호함이라고 하죠. 얘랑 얘가 연결이 안 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너 문제 풀다 보면 문장 특히 순서 배열
풀다 보면 답이 CB랑 CAB랑 고민하다가 CAB인데 CB인 경우 많지. 네가 오늘 푼 것처럼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거야. 이런 경우 다 뭐냐면 오늘 이건 의도적 모함은 없어. 그냥 이건 네가 잘못해서 삽질한 거죠. 이거거든. 근데 의도적 모함 문제는 왜 짜증나냐면 여기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네가 멘붕에 빠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C의 앵커링을 못하게 의도적 모함으로 끊어놓은 버리고 A랑 연결되는 것처럼 해놔. 그래서 넌 멘붕에 빠지는 거야. 씨발 A, CB가 답인가? 이렇게. 존나 똑똑하잖아. 교수님들 이렇게 내. 의도적 모함을 걷어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B가 맞는지 AB가 맞는지. 그러니까 앵커링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그래서 역으로 가야 돼. 역사는 이렇게. 내가 왜 수능 영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영어냐 이게? 이건 문제풀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다? 국어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애 조구려야 빈칸추로 틀리는 애, 순서대로 틀리는 애. 두 개가 그래서 달라. 알겠지? 이게 영어 인사이트야. 그래서 오늘 수능 영어에 대한 인사이트 다 가르쳐줬어. 이제 브랜치 쓰는 문법이고요. 문법을 하려는데 시간도 없고 딱히 영향권도 없는 것 같아서 문법 문제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줄게. 나는 문법을 10월에 해. 그래서 내가 OT 때 애들한테 딱 잘라서 얘기해. 야 6월에 성적 올라서 나가. 오케이 그거 오케이 나가. 10월엔 돌아와. 10월에 문법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일단 한 2년 전부터 내가 가르치는 애들 문법을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수학 문제 풀듯이 다 전략화 시켜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대부분 문법 문제 푸는 애들 보면 느낌으로 풀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냥 읽어보고 느낌대로 풀거든.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래요. 사실 그 느낌으로 푸는 거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그게 언어적 감각인 거거든. 그리고 문법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문법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해석해서 푸는 거야. 해석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문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법 문제는 해석 문제야. 니들 해석을 못해서 틀린 거거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제 내가 기술적으로 접근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제일 쓸데없으니까 10월에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 감각이라는 거를 논리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야 돼. 추상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그게 부족해서 틀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브랜치 3까지 하면 끝. 그러면은 수능을 위한 모든 걸 다 배운 거야. 맨 밑에 시드는 다 뭐냐면 듣기, 목적, 신경 이런 거 잔바리들. 그래서 시드하고 트렁크에서 중심 내용 찾는 거. 그래서 요지, 주제, 제목, 요약 이런 거. 그다음에 브랜치, 빈칸추론, 어휘, 그다음에 저거 순서별, 문제서비, 흐름. 그러면 지금 1번부터 45번까지 싹 따고 브랜치 3 어법 해가지고. 리프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나눔 잎이니까 나노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1년이 다 끝나죠. 근데 재현이 같은 경우는 수능 주력이 아니니까 수능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빨리 공부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인사이트만 가지시면 되고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할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오늘 한번 진도 복습해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인사이트 봤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저 문제 한번 내가 출제해볼게. 순서별 문제. 알겠지? 그래서 한번 풀어봐. 그리고 두 번째는 2회차 자료 있죠? 요거 문제풀이 답의 근거 찾아와. 문제 풀고 답의 근거 찾아와 라고 하려는데 생각해보니까 현영이 없고 다음 주에 예언이 예서 빠지고 혜림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냥 자료 다음 주에 줄 테니까 다음 주에 같이 하자. 그래서 그냥 복습만 해요. 숙제 줄여줬어요. 재현이는 뭐 지금 수행평가는 정신 없으니까 수행평가에도 총력을 쌓아주고 그냥 개인적으로 너가 아니 저는 수능평가 별로 없어요. 뭐가 없죠? 수능평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난 너한테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싶긴 한데 논술을 그냥 대충 봤다 그랬잖아. 좀 더 깊게 알아. 그게 수학 문제 하나 하고 사회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수학 문제는 평균. 그래? 그럼 굳이 연구 안 해도 돼? 다 끝냈어? 끝내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걸 좀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각화했잖아.
그럼 정시에 사실상 버리는 카드니까 영어 그냥 빼고 두 개만 집중하자고 이제 학종이랑 저기 논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나한테 미션을 준 건 학생부 연락 많이 불가능한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부가 이번 그건 아직 연락 안 돼. 연락할 게 끝나야지. 일단 한번 너 선에서 최대한 확인해서 종합 아까 그 인재상 같은 거 있지? 그거 다 알아? 한국대 인재상이라 이거. 그거랑 연결해서 내가 스토리라인 잘 짜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채워서 제출할 거 있으면 다 이번 주에 다 끝내.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술 완벽하게 다 파악해요. 이번 시간에 좀 그런 쪽으로 좀 귀중하게 쓰자. 다음 주부터 우리 좀 바빠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한 템포 좀 쉬고 와. 그쪽으로 좀 준비해요. 알겠지?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 그래서 영어는 사실상 거의 안 내주는 수준으로 고생 많았어.